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고 붙자 UCC 방송의 박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야간 경마인데 이제 제주 교차 경주가 오전에 쭉 이어지다가 부산 교차 경주로 또 전환이 되기 때문에 네. 뭐 경마장 자체 이제 많은 경마 팬들이 오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 꾸준하게 저희 방송도 좋아하시고 또 제주 부산 섞어서 하는 토요일도 꼬박꼬박 마장에 가서 배팅에 또 임하실 분들을 위해서 8개 경주인데 조금 빠른 호흡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수장의 토요 경마라고 그러니까 좀 어색하네요. 부산 토요 8월 4일 메인 승부처는 4경주입니다. 그리고 6경주를 스페셜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요. 원정일 위원은 메인 승부가 3경주입니다. 그리고 스페셜 승부처 7경주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외국인 기수가 안 보이다 보니까 역시 이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난주 서울 경마장과 마찬가지로 꽤 좀 다양하게 그 소속주 기수들한테 좀 기승 기회가 많이 좀 나눠지고 있는 분배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기수가 좋은 모습을 보일지. 정영래 기수는 신인인데도 이번 주에 또 기승 정지를 유예시켜 놓고 올라탄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노림수 마필이 당연히 있겠죠. 정영래 기수가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 이재규 경마 쪽에서 좀 재미있어 보이는 마필 한 마리가 보입니다.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첫 경주 갑니다. 여덟 마리의 앞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원정일 위원. 네. 자, 앞말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7번 오스 힐이 뭐 선행을 간다라면 뭐 그대로 버틸 수 있는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 2번 탐나 하늘이 스타트적인 부분이 조금 빠르긴 한데 아직까지는 지구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스 힐이 혹시라도 선행을 못 가서 부러지는 거 아니냐. 저는 뭐 외곽 2선이라도 뭐 충분히 뭐 요 정도 편성이라면 뭐 가능권이다. 7번 오스 힐은 저는 놓고 때리는 충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행마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7번 오스힐은 이미 6월 1일 같은 경우에도 따라가서 뭐 큰 차이 없이 끝걸음의 차이도 크지 않은 상태로 사착을 왔는데 직전에 이제 선행을 용감하게 또 안쪽에서 출하를 해가지고 첫 입상을 찍어냈죠. 7번 오스힐이 바깥쪽이라면 역시 안쪽에는 2번마 탐나하늘 얘가 또 직전에는 너무 외곽이었어요. 코스가 안쪽에는 빠른 마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종일관 선두에 한 3열 정도에서 힘을 쓰고 돌아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체력적인 부족을 누렸는데 선행 간다면 또 그만큼 4코너까지의 전개 속에서 힘을 좀 비축해 둘 수가 있겠죠. 2번마 탐나 하늘의 선행 가능성, 7번 오스힐의 선행 선입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다 염두에 두시고요. 항상 오른쪽 앞다리를 좀 절고 당겼던 1번마 선발캣이 이번에 다시 한번 코스 이점이 주어졌는데 2번, 7번을 상대로 어떤 전개를 안쪽에서 펼쳐낼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2번과 7번을 부산교차 부산 1경주에서는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입니다. 2번마 걸크러쉬가 체중을 좀 많이 불려가지고 돌아왔는데 뭐 예전 모습은 잊어도 될 것 같습니다. 힘도 들차고 마책의 완성도도 많이 떨어졌었던 예전 모습이 아니라 4살이 먹은 상태에서 이전째를 치르는 그런 입장인데 이미 일단 만들어졌다고 봐야죠. 뭐 마체 자체는 만들어졌고 실전 주력이 얼마나 발산이 되느냐 그 문제인데 저는 뭐 국산 6등급에서 헤맬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상금을 좀 벌 수 있는 마필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 자체가 상당한 찬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번마 걸크러쉬 주목을 해주시고요. 원정일 위원. 네, 저는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는 능력이 그렇게 크게 없는 두 마리 좀 노림수 있는 놈 두 마리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5번 승리 스토리라는 놈이 이제 40주 한 10달 정도 쉬었다 나오는데요. 주행 검사 모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날 구경주 이제 국내산 3등급에 출전을 하는 놈이죠. 시크릿 마린이라는 놈. 뭐
뭐 그 경주에서 뭐 크게 인기를 모으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뭐 충분히 순발력이 있는 놈으로서 그런 거 이제 같이 주행 검사를 맞대미를 좀 해봤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7번 브라이언 파크라는 말인데요. 얘가 데뷔전이 좀 늦어졌습니다. 19조에서 일단은 입사를 해놓고 주행검사 한번 하고 나서 이제 30조 울질레 마방으로 좀 소속을 이적을 하고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데 오랜 기간 좀 훈련을 많이 길게 해온 놈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어떤 기본기 자체는 훈련에서 보여줬던 어떤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전에서의 어떤 모습이 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다. 뭐 40주의 휘황 공백이지만 5번 승리 스토리, 데뷔전이지만 7번 브라이언 파크 두 마리를 배당권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조금 있을 만한 마필 5번만 승리 스토리. 그리고 브라이언 파크인데 저는 뭐 브라이언 파크 쪽에는 조금 더 관심이 가네요. 아무래도 19조에서 넘어온 마필이고 19조에서 넘어왔으면 또 사실 어느 정도 기대치는 좀 낮아진 상태로 봐야 되는데 넘겨받은 집이 30조라면은 한두 번은 좀 일을 낼 수 있지 않겠나 저도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계속 체중이 좀 줄고 있어요. 7번마 브라이언 파크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마 걸크러쉬의 코스 이점과 둥지를 옮겨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리고 실질적인 첫 데뷔전입니다. 브라이언 파크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는 원정일 위원회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번부터 7번까지 전부 다 5차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렇다 할 충마 내가 쌍대가리다라고 꽝 뚫고 나오는 놈이 크게 없습니다. 이 놈이 좀 뚫고 나올 것 같으면 또 배당판의 흐름이 또 바뀌어서 이 놈이 좀 뚫고 나올 것 같고 일단은 레이스 정리를 좀 해보자라면 안쪽에 좀 붙어서 레이스를 좀 움직여줄 수 있는 애들이 안쪽 1번 미라클 앨리스, 2번 소중한 걸, 그리고 외곽으로 가서는 이제 7번 뭐 다크 템플러 정도, 요 정도가 이제 앞선에서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애들이고, 자 뒤에서 이제 후미권에서 라스트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애들이 뭐 4번 황금벌마 그리고 5번 골드의 인연 뭐 두 마리 정도가 막판 한 발을 기대할 수 있는 뭐 인기마로 좀 부각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앞선에 노림수를 두고 있는 놈이 한두가 좀 있고요.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놈 한두를 좀 노림수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하나, 중위권, 그러니까 추입권에 하나. 근데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은 이유는요. 제가 중위권에서 레이스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좀 한 가지 좀 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선행권에 하나, 추입권에 하나, 그리고 원정일의 노림수 하나인데 그놈이 현장에서 저는 조금 덜덜하게 팔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걔를 중심으로까지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같이 뛰었던 놈들의 어떤 성적표를 두고 한 두세 경주가 결정이 날 거예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부산 토요경마에 출전을 합니다. 뭐 당연히 이제 하위 등급이니까 이제 오전장에 출전을 하겠죠. 자, 그놈의 성적을 보고 나서 노림수를 좀 둘 텐데 한 가지만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놈은요 이제부터는 걸음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걸음이 터지면서 앞에 나가줄 수 있는 힘까지 붙어서 나왔습니다. 자 물론 뭐 1번, 2번, 7번 요런 애들이 앞장을 좀 뜨겠습니다만 절대 거리 놓치지 않고 1300을 도전하고 있다는 놈. 자 7마리 단촐한 편성, 원정일의 중심만 놓고 앞선 가는 놈 하나, 따라오는 놈 하나 확실하게 두 방 공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300m. 이번 4경주는 박소장의 메인 승부입니다. 10마리 출전인데요. 일단 아직 사전 인기도가 나오기 전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직전에 입상의 성적을 차지했던 마필들이 조금은 더 팔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조합으로도 뭐 2배, 3배 이런 배당이 나올 경주는 아닙니다. 판때기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직전에 2차 입상을 한 마필이 2, 3번마 조이풀 메모리가 있고 또 외곽에 10번마 흑설공주가 머리치고 이제 승급을 했죠. 둘 다 승급전입니다. 이 승급마 두 마리가 팔려봐야 얼마나 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2배, 3배, 뭐 3배, 4배 이런 저배당 경주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 적중만 하면은 당연히 한구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자막이기 때문에 토요경마에 박소장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요. 일단 3번마 조이풀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번 경주는 좀 조심스럽게 봅니다. 세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6등급 시절에 1300m도 뛰어보고 1600m에서도 조금 성적을 내고 했었습니다만은 발주 자체가 워낙 좀 기복이 그동안 심했고 또 푹 쉬고 돌아와서 직전 경주는 사실 거리를 1000m로 줄인 게 먹혔습니다. 다시 1300으로 늘어난 거리 속에서는 이 조이풀 메모리 어떤 장점이나 특히 혹은 점수를 더 실어줄 만한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조이풀 메모리가 기본적으로는 휴양에도 불구하고 꽂았다. 이번에는 더 뛸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투영이 될 수밖에 없는 마필인데 3번 조이풀 메모리가 핵심은 아니다라는 거. 요거는 뭐 맥시멈 쌍승식 뒤에다 놓고 받치기 정도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딱 한 마리만 팰 겁니다. 그거 놓고 주력과 반주력, 후공 막권까지 3가지 막권을 준비하고 있는데 3가지 막권 모두 다 기본 배당이 아주 짭짤하게 형성될 자막이어서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4경주 메인 승부로 선정을 한 만큼 박 소장과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000m 경주입니다. 11마리 출전이고요. 6주에서는 1번마 리얼리 원, 11번 유로공주 2마리 출전시키고 있는데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직전 경주는 어쨌든 유로공주가 흙을 안 맞고 외곽 추입이 정말 잘 빠졌어요. 한 발이 아주 제대로 먹혔습니다. 그건 이제 클레버 윌리라는 그 당시에 인기 마필이 4코너를 이제 접어들면서 선두권을 싹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뒤에서 한 발 쓴 유로공주한테 어떻게 보면은 2차계 찬스를 그만큼 좀 잘 열어준 그런 도움도 있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번 경주는 아예 스스로 직전 경주 같은 선전을 펼쳐야 되는데 말은 여전히 좋아요. 1000m의 최외곽으로 밀려난 점 요거 하나가 선뜻 충마로 놓기에 조금 저하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박 소장 그래도 11번 유로공주의 선전 후공 정도로는 한번 가져갈 필요가 있다. 말 자체가 상승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은 박 소장의 각은 그렇습니다. 11번에 국한되지 않고 6조 마방의 승부는 1번마 리얼리 원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1번이 11번을 도와준다? 택도 없는 소리고 11번은 1번 당연히 그거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각자가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승부를 걸 것인데 이 리얼리 원이 인코스 최적 전개로 힘을 아끼고 탄다면은 마지막 구간에서 한 2착 정도는 분명히 머리를 들이내밀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나옵니다. 발발이 마필들 몇 마리 있고 선입권이 텅텅 비어 있어서 11번과 1번 6조 마방 2마리 같이 한번 보자. 이거 좀 길게 설명드렸고요. 자, 원정일 위원의 추천 마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3번 썬더엘리가 선행을 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직전 경주 조이블레이드라는 놈, 굉장히 좀 센 놈 만나면서 아쉽게 뭐 2착을 왔는데 뭐 질럼한테 졌다라고 판단이 돼요. 뭐 선행을 가는데 뭐 들러붙을 애들이 몇 두가 좀 보이기는 합니다만 뭐 감량 A점도 보이고 게이트 A점도 다시 한번 잡았고요. 불량주로의 거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얘가 최근에 뛰어온 편성 자체가 굉장히 센 편성이었어요. 뭐 요 정도 편성이라면 뭐 충분히 뭐 선행가서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는 3번 썬더엘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조 2마리를 견제하는 게 이제 가장 급선무가 그렇죠. 네. 되겠습니다. 1000m지만 아주 재미있는 경주고 배팅의 가치를 충분히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5경주 이렇게 1번, 11번 6조 마방 2마리 또 일단은 액면상 단독 선행으로까지 한번 볼 수 있는 3번마 썬더엘리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300m입니다. 박 소장의 스페셜 승부 경주고요. 7마리 출전입니다. 6경주도 그렇고 이제 7경주, 8경주가 전부 다 단출해요. 전부 다 7마리입니다. 축 잡고 후착 압축 구도로 가야 되겠죠. 우리 원정일 위원의 추천 마필 하나 먼저 들어볼까요? 6경주? 네, 그래요. 뭐 일반 경주 그러니까 직전 경주 점핑이었었죠. 이번 천년의 바다가. 아니
그렇죠. 점핑. 직전에 점핑이었고 이번에 이제 현군으로 내려와서의 이제 4등급인데 코너 4개짜리를 전혀 극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말이 끌고 가는 악벽이 좀 있어서 손에 좀 잘 놓고 가야 되는데 약간의 초반에 좀 폭주한 느낌 그런 거를 좀 다잡지 못했던 조선권이 뭐 인기 1위 팔리고 완전히 그냥 바닥을 때려버렸는데 이번에는 뭐 경주거리를 완전히 대폭 내려버렸죠. 1300m로 내렸습니다. 약간의 좀 폭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8시면은 야간 경마의 시작이고 이번 천년의 바다 충분히 가능성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발진 불량으로 아주 뭐 레이스를 안 뛴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졸전이었는데 천년의 바다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상황입니다. 7마리 출전인데요. 중간에 좀 오래 쉬었다 나온 3번 에그니스도 있고 6번만 비장의 무기도 있는데 마명은 참 좋죠. 비장의 무기가. 이게 재심 때 참 걸음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한번 두들겨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훈련 패턴으로 본다면은 바로 요번 경주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건 이제 안테나 바짝 세워놓고 현장까지 제가 승부지 확인하고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요번보다는 다음번 요번에 한번 빠른 마필들 쫓아가 보고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다라는 거 확인한 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더 묵혔다가 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막권에 꼭 집어넣어가야 되는 마필 7번마 창공입니다. 워낙 상대 마필들을 갖고 노는 여유로운 모습으로 직전 경주 다시 한번 2승째를 올렸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마필을 정말 기가 막히게 탔던 임성실 기수의 재기승입니다. 이번 경주 안쪽에 따지고 보면 7번이 못 넘어가겠다 싶을 정도로 빠른 마필은 없습니다. 한번 7번이 안쪽으로 들어오기 전에 막아보겠다라고 저항을 할 수 있는 마필은 한 2마리 후보가 보입니다만은 그것도 뭐 임성실 기수가 소리 지르고 의악 죽이면서 밀고 나오면은 잡아줘야지 별 수 없습니다. 마필의 상승세 등짝의 기세로 밀어붙일 7번마 창공은 축이 됐든 주력 후착이 됐든 박 소장이 아주 강하게 보고 있는 마필이다라는 점 육경주 팁을 드리면서 후차권까지 전체적인 막권 취일에 압축해서 7마리 편성이지만은 뒷경주보다는 조금 먹을 게 있는 그런 영양가 있는 배당이 형성될 겁니다. 반드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이번에는 거리가 1800m로 늘어납니다. 뭐 부산 경마가 지금 토요 경마 때는 몇 경주 뛰지 않다 보니까 1800m 하나 있는 게 이렇게 반갑네요. 코너 4개짜리 뛰는 거. 자, 원정일위원회 스페셜 승부처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이제 제가 스페셜 승부처로 잡고 들어가는데요. 저도 저경주지만 이제 한 마리 뭐 추천해 주시죠. 앞방 뒷방 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번만 블루 플래그는 지금 코스가 너무 좋아서 선행을 가도 되지만 못 갔을 때 완전히 퍼지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다양한 작전을 한번 구사해 볼 수 있겠다. 2번 블루 플래그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뭐 인기를 좀 모아줄 것 같은데요. 오크스배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죠. 서울마라한테 이제 완전히 좀 깨졌고. 어찌되었건 얘는 오크스를 나가기 위해서 혼합 4등급에서부터 쭉 장거리를 좀 출전하고자 혼합군에도 좀 출전을 하고 1900에도 출전을 하고 여러 방면으로 말을 좀 다져왔습니다. 다져왔는데 결과물은 오크스에서 좀 참패를 했죠. 좀 아쉬웠는데 일반 경주로 내려온 만큼의 어떤 느낌은 저는 뭐 세게 읽어줄 수밖에 없는 놈이고요. 현장에서 세게 팔리는 만큼 저도 인정을 합니다. 중요한 건 후차권의 1800m인데요. 1800m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코너 4개짜리가 더 낫다라고 판단되는 놈 한두가 있습니다. 그놈 쪽으로 한 방을 때리고요. 노림수 하나가 좀 있어요. 요거는 좀 배당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블루 플래그에 터질 수 있는 배당을 원정일이 좀 찾아 놓고 있습니다.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면 팁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1800m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준비 자체를 좀 다르게 했어요. 최근에 좀 빠르게 진행되는 좀 단거리 편성에서 좀 출전을 하다가 이번에 1800으로 거리를 늘리면서 조교 패턴 또한 다시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자, 그놈이 지금 인기도에 지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자, 그놈을 후차권 배당마로 2방 공략하는데요. 한 방에 대한 자신감, 배당마에 대한 방어 막건까지 정확하게 압축해서 때려드릴 수 있는 스페셜 승부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입니다. 이제 마지막 경주인데 깜깜한 이제 주루 속에 그 라이트가 크게 밝게 켜지고 5번 캐치나인이 그냥 뭐 내빼겠네요 지금. 5번 말고 선행을 뭐가 나갈 수 있는 변수 있을까요? 늪발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잡고도 선행을 갈 수 있어요. 뒤로 좀 당겼다 놔도 선행을 캐치나인이 여기서는 뭐 말 자체가 뛰었던 구미가 있고 편성이 그렇죠. 네. 또 뛰던 가락이 있다 보니까 멍뚱한 놈이 먼저 튀어나가 봐야 그걸 못 참고 넘어갈 거예요 아마. 5번 막 캐치나인은 댕 받으면 1600m 이 편성에서 이제 온다고 봐야죠. 인정? 인정합니다. 네. 네. 결국 뭘 엮어도 그래도 또 다 접해당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한 방에 힘을 실어 들어가는 그 배팅이 이제 8경주 승패를 가름짓게 되겠는데 후차권에서 좀 더 점수를 주는 마필들 하나씩 좀 그래도 언급을 드려야죠. 네. 일단은 이번 경기가 1600m라서 직전에 올라오다 끝나버렸던 놈 한 두 마리가 좀 보이는데 2번 질주차강하고 이제 6번 용구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이번 경주가 이제 캐치나인이 레이스를 얼만큼 빨리 끌고 나가느냐가 이제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레이스가 이제 쭉 길게 늘어져 버릴 텐데 그래도 이 정도의 빠른 페이스를 이끌어 갔던 이 경험이 있었던 놈. 자, 그 놈은 6번 용구거든요. 어찌되었건 뭐 최강 썬더가 완전히 포화주로 속에서 그렇게 레이스를 월드데이가 레이스를 빨리 끌어갔고 최강 썬더가 좀 앞선에서 그냥 그대로 버텨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용구가 10번 게이트 달고 따라가다가 그냥 좀 퍼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전개가 나올 겁니다. 캐치네인이 그냥 쏘고 나가버리면 뭐 힘한 배를 해도 사실상 레이스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야간 경마고 이제 그런 페이스를 좀 경험을 해봤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6번 용구가 더 낫다라는 느낌을 여러분께 좀 어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6번마 용구. 여기 좀 우리 녹화로 들어오기 전에 또 어떤 예상가 한 명이 6번마 용구 세게 보던데 용구. 저는 4번마 아이언코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캐치나인이 한번 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코리안 옥스배 출전해서 죽어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빨리 살려내야 되는데 뭐 이 편성에서 상대가 없는 가운데 막 초반에 막 몰아서 이렇게 막 5마신 6마신 그 정도 벌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진겸이가 아직은 뭐 이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기수지만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걸으면 좀 찢어 놓더라도 직선주로 해서 찢을 가능성이 높고 4코너까지는 근소한 정도의 리드폭만 유지를 할 건데 워낙에 말이 빠르다 보니까 전체 페이스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우리 원정일위원회 해설이었고요. 그 정도라면 뭐 4번마 아이언코어가 최근에 보여줬던 스피드면은 충분히 최시대가 쫓아갈 수 있고 사실상 이제 뭐 조성곤이하고 최시대 그래도 말 좀 타는 노련미를 기대할 수 있는 기술은 딱 두 기술뿐입니다. 5번을 상대로 누가 더 야무지게 오바지하지 않고 갖고 있는 마필의 능력을 잘 나눠서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후차권이 갈려집니다. 아무리 뭐 잘 뛰어도 앞에 가 있는 5번마 캐치나인까지 때려잡을 정도의 걸음이 나올 것으로 보기는 볼만한 그런 마필은 없는데 저는 이 외산 마필인 아이언코어한테는 아직까지 그 걸음의 한계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4번마 아이언코어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마 용구는 우리 원정일 위원의 또 5번에 꼬리가 될 수 있는 1순위 마필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8월 4일 아주 단출한 8개 경주로 진행되는 부산 토요경마 UCC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좀 길게 가는 일요경마 방송 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